인천공항은 전 세계 50대 공항 중 14번째로 바쁜 국제공항으로 총 404편의 항공편과 71, 169, 722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있다. 아니, 여기가 진짜 후진국 한국 맞아요? 한국으로 단체 휴가 온 포르투갈. 포병부대 인천공항 입국하자마자 경악한 이유. 여기 서울의 어느 술집 짧은 머리의 외국인 남성들이 흥분해 한 사람의 어깨를 잡는데 그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그들에게 한마디씩 건네자 외국인 남성들은 벙찐 채로 굳어버리고야 마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 육군 포병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디오고라고 합니다. 저의 군대 지난 1분기에 있었던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바탕으로 15일이라는 장기간 휴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23분기에 몇 개의 훈련이 있었고 또 꽤 많은 업무로 인해 휴가를 가지 못했죠. 그러다 얼마 전 저의 분대는 휴가를 명받았는데 친한 동료 2명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평소 주말에 쉬는 날 넷플릭스를 보면서 한국 드라마 보는 게 올해 가장 큰 낙이었는데 빈센조도 봤고 이태원 클라스, 셀러브리티 같은 정말 다양한 작품을 봤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한 번쯤은 드라마 주인공들이 갔던 가게에서 꼭 한 번 술을 마셔보고 여러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어요. 특히 빈센조에서 주인공 둘이 막걸리를 먹는 모습은 술을 좋아하는 저를 흥미롭게 만들어주었고 저는 언젠가 한국에 가면 반드시 한국의 전통주를 마셔보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쉽게 한국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마침 마음 맞는 동료가 2명이나 있어 저는 전혀 외롭지 않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한 뒤로 마음이 얼마나 들떠있는지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도 하는 거 있죠. 동료들은 그 모습에 정신 나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여행을 왜 가는지, 어린애들 사이에서만 인기 있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걸 좋아한다니 진짜 유치하다면서 많은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여행을 계획하고 3주 만에 한국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는데요. 공항의 놀라운 시설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제가 마주한 공항의 모습은 너무 놀라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좀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TAN 리스본 공항만 하더라도 몇 번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장까지 가는 길에 벌써 한 번의 소매치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내 짐을 챙기러 가보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공항 직원으로 위장을 했거나 운이 정말 나쁘면 함께 내린 승객 중에서 내 캐리어를 함께 들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치기뿐만 아니라 날강도 같은 택시 기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질서가 있게도 지역별 택시가 존재하고 택시 승강장이 모두 다르더라고요. 게다가 적어도 제가 한국에서 몇 번을 탄 택시 기사님들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요금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히 아시아인들이 오면 귀신같이 낚아채 바가지 요금을 씌워 여행객들을 불편하게 만들죠. 물론 포르투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적어도 한국에는 양심 있는 기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 여행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저희는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목격했는데 특히 놀라웠던 건 역시 치안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답게 거리는 온통 안전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음료를 구입하기 위해 호텔을 가기 전 인근 편의점 앞에 택시에 내렸는데 편의점 앞에는 놀랍게도 수십여 가지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포르투갈이었다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면 몇 분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싹 훔쳐가고 없을 겁니다. 가게 주인이 버젓이 보고 있어도 눈속임을 통해서 훔쳐가죠. 그렇게 놀라워하며 천천히 편의점으로 다가갔는데 한 남성이 편의점 앞을 서성였습니다. 잠시 좀도둑은 아닐까 생각했고 여차하면 나서서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그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생수를 집어오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들은 만약 도망이라도 간다면
곧바로 잡아서 한국 경찰에 인도하자 말하는데 그 사람은 도망은커녕 생수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희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는데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 손님이 직접 들고 카운터까지 가서 결제를 받는 겁니다. 그때 잠시나마 한국도 어쩔 수 없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했죠. 한국에 온 지 고작 2시간 만에 벌써 수십 번을 놀라워했습니다. 동료들과는 도대체 한국에서 얼마나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까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호텔로 들어가 동료들과 다시 만날 시간을 약속하고 각자의 방으로 가서 낮잠을 잤어요. 이후 약속 시간이 되어 잠에서 깼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퇴근 시간인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더 이상 한국 치안은 놀라울 게 없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황당한 장면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탄 한 여성은 아주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두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귀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꽂아 있었고 핸드폰으로 TV를 보면서 내려놓은 가방은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고 세상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 성격이 뭔가 비교하는 걸 싫어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계속해서 자국인 포르투갈과 비교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한국인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여성이 버스에서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는 게 포르투갈을 비롯해 유럽 전체에서 가능할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보다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여성의 장바구니에는 덮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유럽에서 여성들의 장바구니를 본다면 꼭 대부분 누군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장바구니는 덮개는커녕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어요. 이 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손잡이만 있고 위가 뻥 뚫린 가방을 많이 들고 다니더군요. 아마도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가리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치안 강국이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을 찰나에 저희가 가려고 했던 한국의 맛집 근처 정류장에 도달했고 저희는 급하게 내렸어요. 사실 저희가 가려고 했던 가게는 한국 아니면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한 한국 바비큐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서울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가게 중 한 곳이었고 그런 가게답게 가게 앞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고 저희도 부랴부랴 줄을 서고 가게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1시간 이상 대기를 해 겨우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저와 제 동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리면서 생각했던 고기와 냉면, 찌개, 소주, 맥주를 한 번에 주문했습니다. 고기와 냉면, 찌개, 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서는 보통 냉면을 고기를 다 먹은 다음 후식으로 먹는다더군요. 이건 알고 있지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었는데 보통 유럽에서 스테이크 같은 육류를 먹으러 가면 대부분 구워서 나오거나 혹은 보는 눈앞에서 구워줍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가게는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야 했는데 이건 꽤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게 참 웃기면서도 간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튼 저희는 탄 고기를 먹기도 하고 덜 익은 고기를 소주, 맥주와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 전통술의 알코올은 소주가 고작 16%, 맥주는 5% 수준이라서 우습게 봤어요. 제가 매일 잠에 들기 전 마시던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40%였기 때문에 말이죠. 처음에는 알코올 도수가 상당히 낮다 보니 밍밍한 게 술 마시는 느낌이 안 들다가 어느새 갑자기 취기가 올라오더군요. 그러다 보니 흥이 더 올랐고 아주 즐거웠는데 제 이런 기분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부족한 고기를 주문하기 위해 직원분이 어디 있나 살피고 있는데 직원도 아닌 술을 먹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음료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는 술을 꺼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 제가 냉장고 근처에 있어 저는 벌떡 일어나 그 남성의 어깨를 붙잡고는 큰 소리로 가게 직원을 불렸고 저는 계속 112, 112를 외치면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게 사장님이 직접 나오셔서는 저를 제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라 오히려 음료를 훔친 그 사람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거 있죠? 제가 아닌 왜 저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며 왜 저를 말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한국어와 제스처와 번역기를 대동해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는 자신과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 해당 손님이 저희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꺼내가신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 자신과 직원들이 너무 바쁘니 해당 손님이 저희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 직접 꺼내가신 거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대신 오해를 사게 했으니 소주와 맥주 각각 한 병씩 공짜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국의 정서고 하나의 음주 문화라니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 그 모습을 봤다면 저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처럼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라 저는 자부합니다. 유럽에서는 주류 냉장고를 손님이 보이는 곳에 놓는다는 것 그 자체를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UHROATARTOIS 만약 손님이 직접 가서 냉장고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범죄 행위에 속하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 그 사람을 질타하거나 심하면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런 모습이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라니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요. 더구나 술에 취한 채로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봐서 그런지 그 충격이 2배로 다가왔는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서로서로 돕고 사는 이 모습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군요. 이후로도 이런 모습은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옷을 구매하러 한국에서 꽤 유명한 지하상가를 방문해봤는데 그곳에서도 옷걸이가 전부 가게 밖에 나와 있고 사장님들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너무 소중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나라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 작품들을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약간의 호감이 있었다면 한국에 와서 여러 뛰어난 인프라와 치안, 국민성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호감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부대에 있는 동료들에게 보내니 이게 사실이라며 조금도 연출이 없었냐며 놀라워했고 자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아주 좋아하는데 그 모습에 한국 전도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현재 다시 일상의 복귀의 부대로 돌아오니 한국에서의 추억이 떠오르며 전역 후 한국에서 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 군 생활이 언제 끝날지 저도 잘 모르지만 반드시 전역 후 저는 한국에서 거주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문화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많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